자, 1학년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한국사 수업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원간섭기라고 해서 고려 후기, 고려 말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았고, 원간섭기 이후에 고려 말에 신진, 사대, 부하,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이 어떻게 성장을 해서 이 둘이 어떻게 결합을 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성립이 되었는지 선생님이 지금 말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조선이라는 국가가 건국되었는지 고려 말 상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고려의 정치가 끝났고 이제는 고려의 사회라고 하면 신분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신분제와 같은 사회 그리고 문화 파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뭐 종교나 사상, 유물, 유적들 이런 거 있겠죠. 오늘 이거 빨리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려의 사회 구조부터 보죠. 자, 다음 보면은 고려의 신분 구조는 사회 중에서 신분제를 보면은 고려 사회는 크게 고려의 인구를 크게 나눈다면은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빨간 선 기준으로 봅시다. 크게 선생님이 체크를 해놨는데 양과 천으로 나누었죠. 크게는 양천제입니다. 양천제. 양천제 같은 경우에는 이 양인은 뭐냐면 일반 백성으로서 과거 응시 자격도 있고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는 그리고 세금이라고 한다면 조용조라고 하는 토지세도 내고 이런 노동력도 내고 그리고 특산물도 내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유민이죠. 자유민. 거주 이전 결혼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이사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농사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고 자 이런 사람들을 양인이라고 한다면 크게 보면 나머지를 천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려에는 크게는 양천제예요. 천인은 쉽게 말해서 노비라고 하면 되겠죠.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면 돼. 지금부터는 사람이 아니고 일종의 재산 물건으로 취급되었던 사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상속도 가능하고 남에게 팔 수 있고 살 수 있는 매매가 가능했고 남에게 줄 수 있는 증여가 가능한 그런 것이 노비였습니다. 알겠죠? 크게 보면은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었다. 먼저 첫 번째 이거 보면 되겠죠? 세금도 내고 과거 응시도 가능했던 자유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거고 천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내지 않고 군대도 가지 않았다. 그 정도까지 보면 되겠죠. 자, 이게 크게 보면 양천제인데 잠시만 이거 좀 지우고 하지만 양인들 중에서도 가운데 보면은 디테일하게 또 신분이 나뉘죠. 최상위 신분 계층으로서 주로 문무관료로서 여러 대에 걸쳐서 할아버지도 관료, 아버지도 관료, 자식도 관료 이렇게 여러 대에 걸쳐서 관직 진출하고 자신들끼리 폐쇄적 통원을 통해서 결속력도 높았고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합니다. 양반은 조선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막 하겠는데 양반은 문반, 무반 합쳐서 양반입니다. 양반. 알겠죠? 관료를 이르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를 양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반은 우리가 알고 있었죠. 행정일 보는 과거 시험 칠 때 유교, 경전 이런 거 시험 봐가지고 암기 잘하거나 아니면은 글 잘 쓰거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문관 관료로 임명을 했고 무반 관료는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따로 없었는데 무신들을 뽑는 과거는 따로 없었지만 어쨌든 군사력이나 무의 실력들을 바탕으로 관료가 된 사람들이겠죠. 자, 이런 지배층들을 양반이라고 했었습니다. 알겠죠? 제일 최상위 신분 계층으로서 양반 일단 이거 좀 지우고 나중에 좀 적어야 될 게 있어서 자,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할 때 이런 거 좀 선생님이 일부러 비운 거니까 필기는 꼭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양반 아래에 있으면서 양반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양반이 해야 하는 필수적인 행정 업무들, 그런 것들 귀찮아서 안 하는 거 중간 계층으로서 설이나 향리 이런 사람들이 대신했던 중간 지배층으로서 설이, 향리 이런 사람들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반과 같이 남반은 하급 조정에서 고려 개경에서 일하는 행정일 하는 하급 공무원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하급 장교라든지 지금의 소위 중위 이런 하급 장교라든지, 그리고 지방에는 향리, 서리 이런 사람들, 사또 밑에서 이런 행정일 봐주던 이런 사람들이 중간 계층으로서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는 우리 일반 평민들, 직접 생산에 나서고 상업을 하던 농업을 하던 어업을 하던 이런 직접 생산자로서, 그리고 직접 자신이 생산한 것에 대해서 납세, 세금을 내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 따로 관직은 없지만 생산일에 종사를 하면서 세금을 내는 이런 사람들을 양민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민으로서 결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결혼이 혼인이죠. 거주 이전도, 이사도 자유롭게 갈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이거 하기 전에 노비 일단 먼저 보죠. 자, 최하위 신분 계층으로서 천인은 주로 노비들이 되겠습니다. 노비뿐만 아니라 장기라든지 무당 이런 사람들 다 장기가 뭐냐면 장하는 기생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무당은 여자 무당, 전보고, 굿하고 이런 사람들, 남자 무당은 박수무당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다 나중에 배울 도교의 승려인 도사 이런 사람들도 다 천인 계층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노비 계층으로서 대표적인 천인 계층으로서 노비가 있는 거죠. 노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와 개인에 소속된 사노비가 있습니다. 공노비와 사노비 다 노비였던 거죠. 그래도 사노비보다는 공노비가 조금 더 신분이 낮았다고 하긴 해요. 하지만 노비는 자유 이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이사 마음대로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못 한다. 이 사람들 세금 낸다 안 낸다? 세금 안 낸다. 이 사람들 군대 간다 안 간다? 군대 안 간다. 알겠죠? 자, 크게 지금까지 했던 거 보면은 고려의 신분 구조는 크게 양천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양천제. 양인은 세금도 내고 과거도 있는 자유민이고, 천인은 세금도 내지 않고 군대도 가지 않는 그런 자유가 없었던 물건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두 번째로 이 양인 같은 경우에는 계층에 따라서 최상위 신분 계층으로서 문무 관료들이 서로의 폐쇄적인, 저희들끼리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결속력을 높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바탕으로 권력을 가졌던 이런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하고, 양반은 선생님이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중간 계층으로서 양반과 양민 사이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 관료들, 서리, 향리, 남반, 하급 장교 이런 중간 계층들도 있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구 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민, 직접 생산에 나서고 납세도 하고, 그리고 군역도 담당을 하고 군대도 간다는 거겠죠. 그런 자유민들을 양민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양인들의 신분 구분이 있었다면은 천인들 같은 경우는 주로 노비들이 많았죠.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 개인에게 소속된 사노비가 있었다. 이런 노비들은 자유가 없었고, 거주 이전의 자유, 혼인의 자유 이런 것도 없고, 세금도 내지 않고 군대도 가지 않았다. 왜? 그들은 사유물, 물건이었기 때문에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었다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지금 양인 천인했고 양반 중간계층 양민 노비 했었고, 추가로 선생님 설명할 게 있는데, 이거 새로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들어간 건데, 고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사이를 또 나누기 시작합니다. 양민은 이 양반과
중간계층을 부르는 명칭과 양민을 부르는 명칭이 있었는데, 자, 이 기준은 국가에서 부여한 직접 부여한 역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게 있었던 사람들을 정호라고 했습니다. 정호. 국가의 직역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군대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알겠죠? 자,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 국가에서 직접 준 직역이 없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했습니다. 백정, 직역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백정이라고 하면 이걸 헷갈리게 하는 걸로, 조선시대의 백정은, 이 사람들 백정 뭐 하는 사람들이죠? 부처. 이 사람들 도축업 하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해서 조선시대에. 근데 고려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백정 농민을 그런 사람들 고려시대는 양수척이라고 그랬어요. 양수척. 다른 사람이었고, 고려시대의 백정은 직역은 없는 자유민이지만, 직역 나라에서 부여한 임무, 그냥 공무원은 아니지만, 관리는 아니지만, 나라에서 부여한 임무는 없지만 직접 생산에 종사해서 납세의 의무가 있었던 농민을 백정농민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의 백정하고는 구별해야 돼요. 조선의 백정은 천인이었어요. 천인. 조선의 백정은 군대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세금 냈다 안 갔다? 안 냈다? 세금 안 냈다. 고려의 백정은 세금 낸다 안 낸다? 낸다. 군대 간다 안 간다? 간다. 알겠죠? 자, 이렇게 국가의 직역이 있는 사람들을 정호, 정호 없는 애들을 백정호,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알겠죠? 크게 우리 3개 배웠어요. 첫 번째 이거 분홍색으로 보라색. 첫 번째, 고려는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뉜다. 이거 했었고, 두 번째, 양인은 크게 양반, 중간계층, 양민으로 나뉘고 천인은 노비가 있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 국가에서 부여한 직접적인 역할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양반이나 중간계층 경우에는 국가에서 일한 직역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나라로부터 녹봉을 받죠. 월급. 자, 이런 사람들을 정호라고 하고, 이런 국가에서 부여한 직접적인 역할이 없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했다. 백정호, 백정 둘 다 맞습니다. 백정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가에서 부여한 직접적인 역할은 없지만 직접적 생산자로서 상업이나 농업, 어업에 종사하면서 군역과 납세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중요한 거는 고려시대의 백정과 조선시대의 백정은 다른 사람이다. 고려시대의 백정은 일반 평민인데 반해 조선시대의 백정은 천인이었다. 이런 도축업자였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고려의 신분구조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 거기까지 했었고, 두 번째 고려의 신분구조는 선생님이 여기 다시 그림을 표시를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신분제도만의 특별한 특수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어떤 거냐면,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앞선 왕조였던 고려 앞선 왕조가 어디였죠? 신라였죠. 신라. 신라는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신라의 신분제 하면 떠오르는 그거 뭐죠? 사람을 성스러운 뼈다귀와 진짜 뼈다귀로 나뉘는 성골, 징골로 나누는 골, 그리고 품질도 1품부터 6두품까지로 나누었던 신분제, 골품제의 신분제 사회였어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높은 신분으로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올라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카스트제라고 하는 브라만, 바이샤, 수드라,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이런 신분제들도 인도의 카스트제라는 신분제도 신분의 이동이 절대 불가능했어요. 올라오거나 내려오는 게 절대 불가능했어요. 자, 그런데 고려의 신분제는 이런 골품제, 신라의 골품제나 인도의 카스트제와 달리 어떻다? 쌤 적어놨는데 개방적이다. 개방적으로 신분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양민이 중간계층이 될 수 있고 양민이 양반이 될 수 있고 노비도 일정한 역할을 하면 양민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신분 내에서 그리고 신분 간의 이동이 가능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분이 바뀔까요? 내가 일반 평민이었는데 지금 외적이 침입했죠. 고려시대에 거란, 여진, 몽골의 연이은 침입이 있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런 위민족의 침입에 대해서 내가 톡톡한 군공이 있다면 적장의 머리를 베었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엄청난 역할을 했거나 이런 군공이 있다면 지배계층으로 신분 상승으로 할 수 있었고 무관으로 평민이지만 양반 중에 있었던 무반으로 임용이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배울 건데 이 향소부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향소부곡은 어떤 거냐면 우리 고려의 지방제도 할 때 고려의 지방제도는 오도양계라고 했어요. 고려는 우리 지금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하듯이 우리는 조선시대엔 8도 체제였죠. 8도. 자,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한데 특별시가 생기고 하면서 자, 고려시대는 5도였어요. 양광도, 교주도, 경상도, 전라도 이런 일반 행정구역이었던 5도와 특수행정, 군사행정기구였던 양계가 있었는데 고려의 지도를 대충만 그린다면은 일단 태조 왕건 때 영토 이동을 통해서 영토 팽창을 통해서 넓어진 영토 하지만 접경 지역인 여기는 동쪽에 있어서 동계 조금 북쪽에 있다 그래서 북계 이 다른 나라와 접하고 있는 이 지역은 군인들을 파견해서 지키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양계라고 했었고 나머지 지역은 5개로 나누어서 일반 행정, 일반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통치하게 했거든요. 자, 이런 5도 양계 체제였는데 독특하게 자 지금은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중간에 설명을 조금 달리 하면은 요즘에 선생님이 운동을 할 때 있잖아요. 선생님도 헬스를 좋아하는데 헬스 할 때 닭가슴살이나 낫또 그리고 크래미 그리고 당연히 프로틴 이런 거 많이 먹죠. 근데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이걸 먹었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딱 먹었는데 내일 아침에도 먹어야 돼. 근데 뚝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바로 인터넷으로 주문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쿠팡, 로켓 배송이나 이맛 슥 이런 데 주문하면은 다음날 바로 배송이 되죠. 그죠? 이렇게 상품들이 우리 교통의 발전으로 유통이 엄청나게 발전된 사회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상품 유통 경제가 활발하게 발전된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고려시대에는 지금 나라에서 꼭 필요한 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를 지냈을 때 제수용품으로 꼭 써야 되는 만약에 소금이라든지 철 이런 게 꼭 필요한데 지금처럼 교통이 발전해서 다음날 이거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한 사람이 이제 철이 만약에 전해에 너무 풍년이라서 사람들이 소금이 너무 풍년이라서 소금 농사를 짓지 않으면 다음에는 소금이 부족해지겠죠. 자,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려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야, 너희 동네 사람들은 무조건 소금만 만들어. 너희 동네 사람들은 무조건 철만 만들어. 너희 동네 사람들은 무조건 국가의 땅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국가의 땅에 소속된 사람들은 무조건 국가의 땅에서 농사만 지어. 이렇게 특별하게 이 일만 해야 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게 향소부곡이었어요. 향이나 부곡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국유지, 국가 소유의 땅에서 농사만 지어야 됐던 사람들. 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소금소 같은 경우에는 소금만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 철소 같은 경우에는 철만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 만약에 다시마소라면 다시마만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유통경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꼭 필요한 물자는 있고 그리고 나라에서 소유한 국가 국유지를 경작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소부곡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지역 사람들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5도 양계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 당시는 엄청나게 차별을 했어요. 향소부곡민들은 이 사람들이 소속상으로는 이 사람들 천인 아니에요. 양민이에요. 이 사람들이 양민 출신인데 이 사람들은 과거 응시 못했어. 그리고 세금도 엄청나게 높았어요. 국가에서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별받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향소부곡민들이 엄청나게 이런 특수행정구역이라고 그러거든요. 특수행정구역. 아까 말한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이에요. 이 차별받던 특수행정구역 주민들이 이런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군공을 세웠다면은 이 향소부곡을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켜줘요. 알겠죠? 그렇다는 거는 신분 이동을 상위 신분으로 올려주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어쨌든 고려는 개방적인 신분 이동이 가능한 사회였다. 어떤 걸 통해서? 여기 보면은 뭐에 의해서 만약에 군공이 있거나 군대 나가서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재산이 많아서 신분을 매입하거나 그리고 자기만의 독특한 기술이 있거나 만약에 뭐 몽골어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뭐 매 키우는 기술 고려의 매는 엄청나게 날래고 용맹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항상 탐냈거든요. 해동청이라는 관청도 만들고. 자, 그래서 이런 매를 키우는 기술들이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노비 천인 출신이었다면 양민으로 올려주거나 아니면 양민 출신이었다면 양반으로 올려주거나 이런 걸 통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했던 사회가 고려다. 조선은 이런 신분 상승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조선도 나중 되면 가능해지는 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불가능했었어요. 어쨌든 고려의 신분제도의 특수성은 개방적인 신분 이동이 가능했던 사회였다. 그리고 같이 설명했지만 향소부곡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사는 특수행정구역의 향소부곡의 민들은 신분은 양인이지만 이거 중요하니까 좀 적을게요. 이 사람들은 신분은 양인이지만 엄청난 차별을 받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귀하인을 수용하였다라고 보면 되는데 귀하인, 우리 김해도 동상동 가면은 외국인들 엄청 많죠. 고려도 그런 다문화 사회였다고 보면 될 거예요. 능력만 있다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발해 사람 대조영에 후예했던 대광현이라는 사람도 받아들였고 그리고 광종 때 과거제를 주장했던 중국 사람이었던 쌍기 이런 사람들도 외국인이었지만 고려에서는 받아들이게 되는 다양한 기하인도 수용했던 게 고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고려만의 또 독특한 사회제도, 신분제도 중에서 여기 네 번째, 조선에 비해서 높은 여성의 지위.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봅시다.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는 거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고려 때부터 일부 일처제가 법적으로 정확하게 규명이 됩니다. 기록이 되게 되겠죠. 한 남자는 무조건 한 사람의 처만 가질 수 있죠. 나중에 조선시대가 되면은 첩을 두는 걸 허용을 하게 되는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고려에 비해서. 그리고 조선에서는 나중에 나올 조선에서는 여성이 재혼을 하게 되면은 자식이 과거에 응시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이 재혼하는 걸 막았었는데 고려에서는 여자가 재혼하는 것도 가능했었어요. 그리고 음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공무원 되기 위해서는 과거 공무원 시험을 쳐야지만 과거 응시를 할 수 있었는데 고려 시대에는 이 양반 계층 중에서도 1급부터 9급까지 있다면 2급 공무원 이상, 2품 공무원 이상의 자식들은 과거 응시를 하지 않고도 관리가 될 수 있었어요. 자식들. 근데 고려에서는 친아들뿐만 아니라
딸의 남편인 사위 그리고 딸의 자식인 외손자도 음서를 줄 수 있었어요. 과거 안 치고 공무원이 관료가 될 수 있었던 음서도 외손이나 외손자에게 줄 수 있었다.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라고 보면 되겠고, 호접에도 여성의 이름이 들어갔었고,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재산 상속도 큰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식들에게 균분 상속이 이루어졌었고, 똑같이 나누어서 상속을 해줬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제사도 큰아들만 지내는 게 아니라 윤회봉사, 돌아가면서 딸이든 아들이든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다. 부모님을 봉사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조선에 비해서 높은 여성의 지위를 알 수 있는 것들, 고려에는 일부 일처제가 벌써 이루어졌고, 조선에 비해서 조선과 달리, 그리고 여성도 재혼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딸의 남편이나 딸의 아들인 사위나 외손자에게도 외할아버지 그리고 장인어른의 음서를 받을 수 있었다. 관리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여성도 호적에 오를 수 있었고, 여성도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었고, 여성도 제사 지낼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알겠죠? 자, 고려의 신분제도의 특수성까지 배웠습니다. 자, 원래는 선생님이 이거 너무 4회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여기까지 원래 목표는 종교와 사상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26분 지났거든요. 그래서 종교와 사상을 하는 거는 좀 무리고 종교와 사상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 대신 다음 시간에 뭐 할지부터 해놓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주제 13 고려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배울 건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 고려는 불교 국가였던 고려였기 때문에 불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불교를 융성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제도를 실시했는지, 그리고 인물을 중심으로 고려 불교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어떻게 또 다시 쇠퇴해 나가는지 인물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유교도 배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서, 지금 종교와 사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상이었던 풍수, 지리, 이 네 가지를 중점으로 배워보도록 합시다. 불교, 유교, 역사서, 풍수, 지리,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고려의 종교, 유교, 불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풍수, 지리, 나중에 배울 성리학 이런 것들이 사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잠시만요. 아닙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죠. 다음 시간에 고려의 종교와 사상 꼭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할 말이 있는데, 이거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1반부터 4반까지 수업을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김경헌 선생님이라는 분이 5반부터 8반을 수업을 들어가시거든요. 자, 그런데 선생님 이름은 김민우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두 분이 교과서로 수업하고지만, 두 분이 다른 반을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시험은, 같이 치죠. 등수도 같이 매길 거고.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고려의 종교와 사상 이거 하고, 뭐 할 거냐면, 다시 우리, 이제 공통된 테스트로, 지금 똑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또 이제 우리는 중간고사를 대비를 해야 되니까 중간고사 대비해서 여자반에서 지금 쓰고 있는 교재를 바탕으로 선생님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할게요.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부터 선생님이 다시 빠르게 자료 보면서 또 빠르게 복습을 할게요. 알겠죠? 선생님 절대 남자반이 여자반에 밀리지 않도록 선생님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노력합시다. 알겠죠? 선생님은 어떻게든 선생님 여자 솔직히
여자들보다 남자애들이 좋아. 자, 그러니까 남자애들도 우리 반뿐만 아니라 1반뿐만 아니라 2반, 3반, 4반 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대해 절대 지지 않도록 선생님이 어떻게든 챙겨줄 테니까 고려 끝나고 우리는 다시 바로 구석기, 신석기부터 해가지고 다시 이제 여자애들 수업 쓰는 교재로 선생님이 빠르게 복습해 줄게요. 우리 한번 배웠던 거기 때문에 금방 할 거예요. 그걸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고려의 4회 배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도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